안녕하세요. 고찬세 PD입니다. 오늘은 그 디지털 속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거를 이제 버추얼 휴먼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까 저희가 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앞에서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부터 해서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하는 거가 처음에 사람을 비슷하게 그런 외모라든지 이런 걸 비슷하게 모양만 사실 흉내낼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거죠.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사람 겉모습만 그렇게 만들어낼 정도 수준이었고, 그거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돈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단순히 이제 호기심,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걸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고 뭔가 제대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주 이제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게 됐을 때 그거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부분, 왜냐면 사람하고 비슷한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불쾌한 골짜기라는 용어로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이제 어색하고 사람들이 약간 보기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이버 캐릭터라는 것은 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게 완전 사람하고 똑같이 뭔가 하거나 거의 완전 흡사하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람하고 비슷하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만화적인 만화 캐릭터로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어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 유튜버라든지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이제 버추얼 아이돌, 이제 아이돌들의 가상 이제 사이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만화 캐릭터, 그러니까 실제 자기 모습보다 좀 귀엽게 이렇게 뭔가 보여지게 하는 그런 사이버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으로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정도 수준의 그런 사이버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됐고,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이제 뭐 그 학습을 시키고 그 쌓아진 많은 데이터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 친구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제 그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정도 완벽하지는 사실 않죠. 솔직히 지금도 보면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는 정도 수준까지 이제 된 거고,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이버 캐릭터,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 올해 이제 CES에서 사람들한테 눈길을 끈 게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그 보여줬던 김래아라고 하는 어, 이 버추얼 휴먼입니다. 이 버추얼 휴먼을 발표하기 위해서 LG전자가 이제 작년부터 뭔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공개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여기 딱 하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이야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던 거고, 그 뒤로 이제 그 김래아를 별로 활용 안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최근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김래아라고 하는 이 버추얼 휴먼을 미스틱이라고 하는 그 엔터사의 이제 소속 그 연예인으로 이제 그 뭐 하기로 이제 서로 계약을 맺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스틱이 어떻게 김대한 버추얼 휴먼을 활용해서 어, 음, 엔터 쪽 산업에서 새로운 걸 보여줄지, 그건 저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말고도 사실 삼성에서도 역시 레온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그 김래아라고 하는 거는 개인 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의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 그 버추얼 휴먼을 사람처럼 거기 스토리를 부여하고 캐릭터를 부여하고 뭐 그래서 뭐 고향이 어디고 아버님 어머님이 어떤 분이고 뭘 좋아하고 뭐 이런 걸 다 만들어낸 건데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인공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공인간 네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을 삼성전자에서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 그 사람 전격적으로 스카우트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나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무슨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의 형태를 가진 이런 인공인간이, 은행이라든지 어떤 회사, 이런 데서 안내를 한다든지, 뭔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그, 로봇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봇인데,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버 공간에 있는 이제 사람을 닮은 버추얼 휴먼 형태의 사이버형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래훈이라는 친구는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어쨌든 엔터적으로 활용을 사이버 캐릭터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산업적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어디서 모니터에서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뭐 안내해주고 이런 쪽으로 하고 뭐 쇼핑 호스트 이제 쇼핑을 이렇게 권유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이 돼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런 버추얼 휴먼 관련된 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사실 쭉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그 살아가는 디지털 속 사람으로서 사이버 캐릭터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버추얼 휴먼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버추얼 휴먼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게 우리한테 아주 그 다가오게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제가 이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사실 이 얘기를 드린 건 이 버추얼 휴먼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고인이 된 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마치 그 고인이 되었지만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다시 불러와서 그분이 최근 신곡을 노래하고 신곡에 맞춰 춤을 추고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이버 공간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받아서 뭐 눈물을 보이고 하고 하긴 했지만 이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 제가 그 삼성의 네온 얘기를 드렸지만 이걸 우리가 산업에서 이걸 활용을 막 하게 된다면 이 인공인간이라고 한 네온이라고 하는 거, 뭐 그다음에 김네온이라고 아까 그 사이버 그 버추얼 휴먼을 이제 엔터 쪽으로 만약에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이 사이버 휴먼 아니 버추얼 휴먼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인격이 있는 건가? 그냥 물건하고 똑같은 건가? 아무 개체 없이? 그게 왜냐면 사람처럼 어쨌든 행동하고 그 사이버 공간에서지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게 되게 이제 앞으로 그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제 제가 이 글을 마무리를 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몇 년 전에 방영이 됐던 유명한 미드 이제 웨스트월드라는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 대해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테마공원인데 거기가 웨스트월드 말지 서부 배경의 테마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테마공원에 가면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조인간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테마공원이니까 들어가서 내가 악당이 돼서 거기서 사람들을 막 총으로 쏘고 막 여기서 살인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무리 이게 사람이 아니고 이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런 이제 인공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총으로 쏘고 그래도 되는 건가? 이걸 물건처럼 단순히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이거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합의하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 같고, 이 드라마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이 드라마가 물론 이제 SF 영화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다룰 때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됐을 때 거기 생기는 또 그런 것까지도 이제 나가서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먼 미래로 가는 거라고 치더라도, 뭐 그 인공지능들이 각성을 하지 못한다 선 치더라도 우리가 과연 사람처럼 사람 모양을 만들고 뭔가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런 인공인간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마치 물건처럼 우리가 대하는 게 맞는 것인가?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하고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글에서는 다루진 못했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상, 그다음에 가상 환경에서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 컨텐츠를 뭔가 창작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디지털은 사실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한 이제 그 기술로 블록체인이 사실은 접목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얘기하던 NFT에 관련된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내가 만약에 나의 아바타가 있다고 치면 저 가상 공간에 있는 특정 어떤 사이버 캐릭터, 버추얼 휴먼이 나의 아바타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상에 저게 나를 대리하는 거라고 하는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서로 간에 무슨 거래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게 저게 나고 저게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게 서로 돼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게끔 갑자기 거기서 사기라든지 무슨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도덕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가상 공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그걸 위해서는 가상 공간의 신원 증명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여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얘기가 좀 됐어야 되는데, 요 글에서는 제가 NFT라든지 신원 증명에 대한 얘기는 좀 빼고 그냥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 버추얼 휴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해볼 상황이다라는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던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제가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는 조금 더 고민도 하고 제가 제 생각을 좀 발전시켜서 앞으로 글도 좀 이거 관련돼서 많이 좀 써서 하고 이런 영상도 찍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디지털톡 사람 제가 냈던 글을 이렇게 4차례 나눠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그건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